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민주당이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책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것,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 이 민주당의 일부 그러니까 당직자들과 주로 초선 의원들입니다.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들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하죠. 정신병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선 선거를 취재를 하다 보면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상당히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자기가 너무 과도한 발언, 비이성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발언을 했던 것이 선거에서 이렇게 크게 후유증을 남길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자신의 막말 이런 것들이 모두 잊혀진 줄 알았는데 과거에 자기가 여야 대결 속에서 했던 이런 막말들이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좀 무뎌졌을 줄 알았는데 유권자들의 태도가 그렇지 않다. 후회하는 이런 후보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선거에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막말이라든지 소위 미친 언행들이 부각이 되는 건 선거가 경쟁이기 때문이죠. 상대 후보가 그걸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 불러일으키는 것에 따라서 유권자들은 그 당시에 그 해당자, 당사자가 얼마나 심한 막말을 했느냐, 소위 정신병적인 언행을 했느냐라는 걸 다시 되새김하고 사실은 몸서리를 치게 되는 거죠. 섬뜩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서로 공방전을 하면서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김의겸 비롯해서 일부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입니다. 주로 이런 굉장히 이렇게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공방전이 펼쳐질 때에는 다선 의원들, 경험이 많은 다선 의원들은 절대 잘 나서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침묵합니다. 오늘 정진상이 소환이 됩니다. 이재명의 오른팔이죠. 정진상이 오늘 소환이 되면 이제 검찰이 정진상을 구속할 수 있느냐, 구속영장을 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정진상의 혐의는 유동규 일당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은 것, 또 대장동의 지분에 김만배가 그분의 지분으로 남겨뒀다라고 하는 거기에 정진상이 관계되어 있다. 또 대장동과 위례 사업 추진을 하기도 전부터 김만배 일당에게 이 사업권을 맡기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이 혐의입니다. 구속영장을 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늘 소환이 되면. 정진상, 김용이 이제 모두 구속이 되면 이재명 소환 순서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제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미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역시 또 많은 다선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공천권입니다. 이 이재명이 다음 공천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 다음 총선도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의 여야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성이 설 공간보다는 감정적인 이런 대결이 더 효과적인 그런 선거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참 크게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문재인이 공천한 사람들입니다. 그 문재인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또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분위기는 바뀝니다. 지금 문재인의 풍산개, 그 풍산개를 엄호했던 탁현민이라든지 윤건영이라든지 또 몇몇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풍산개 하나로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풍산개 하나로 문재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쓰레기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는 빨리 바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10년 가까이 민주당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위 패족이었죠. 절치부심의 시간이었죠. 지금 이재명이 다음 총선을
까지 영향을 미치고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착각입니다. 그게 지금은 당을 완전히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의 지금 이 비리 혐의들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걸 윤석열 정부 흔들기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계속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뒤집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 리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건 법 위반입니다. 검찰에 대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좀 적당한 선에서 무마를 하자라고 만약에 지시를 내린다라고 해서 은밀하게 지시를 내린다라고 합시다. 지금 검찰이 그걸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이 정치에 있던 사람들은 정치적 영역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은 폄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사스럽다 이러는데 검사스럽기 때문에 그 검사스러운 걸 넘어서서 이제 국정을 이끄는 균형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검사스러웠기 때문에 정치스러운 게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검사를 지지했던 겁니다. 자꾸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의 검찰은 이재명의 이 비리 혐의에 대해서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로 줄여주고 무마하고 수사를 일정 부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버티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버티지 못하고 민주당 일부에서 들고 일어나면 소위 이재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이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기소가 되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게 되면 보름 한 달 만에 민주당의 분위기는 확 다 바뀝니다. 그런 예는 정치사에서 수도 없이 봤던 대목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이후에 10년간 민주당이 거의 질이 멸렬하다시피 했듯이 앞으로 그런 시절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은 내년 적정한 어느 시점에서 이재명의 당대표는 끝이 나게 될 것이다. 2024년 총선은 이재명의 공천권, 이재명 주도로 총선이 민주당이 이끌어가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걸 쳐다볼 경륜이 되지 않는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과 함께 저렇게 날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진상의 소환 오늘이 되는데 이걸 두고 당 대변인인 김의겸이가 나서서 비호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이 그것이죠. 국회의원들도 검찰에 소환이 되면 당이 나서지는 않는다. 자신이 개인이 짊어지고 간다. 그게 당을 보호하는 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진상 정도를, 김용 정도를 비호하는데 당이 나서느냐. 그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광기가 서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방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많은 것들에서 거의 미친 행동, 미친 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가 그만큼 넓고 깊고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만큼 이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의 목까지 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일부 그 당직자들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수습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이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유족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명단을 또 지우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참사 뒤에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 촛불 집회를 자기가 나갈 수 있다. 촛불 집회를 자기가 선도할 수 있다. 꼭 자기가 길거리에서 촛불 집회에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식의 협박을 했습니다. 당장 촛불 집회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국정조사를 빌미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촛불 집회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촛불 집회는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이든 시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시위를 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퇴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신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박주환 신부,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입니다. 이 박주환 신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기도하는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이 박주환 신부가 지난 5일에는 시청광장에서 열린 그 촛불 집회에 참가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종교 사기꾼들과 마귀를 쫓는 미카엘 신부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그 존재 이유를 이미 상실했다. 저항하고 끌어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퇴진의 이유가 이런 식입니다. 사기꾼들과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 이런 무슨 구체적인 근거, 실정을 하고 있다든지 지금 국정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주술적인 주장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집회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 신부들은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염원한다라고 하는 이 신부들은 이런 부분, 그 다음 그 인터넷 언론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이 부분을 대폭 강화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지금의 법 체계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에서 정말 지금 이 사회 분위기는 너무나 심각하다. 이 양형의 부분을 엄벌에 좀 차자, 이런 부분을.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진보, 보수 이 가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벌에 정말 차자라는 부분,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문제는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입니다. 이런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일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치광이 짓거리,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지금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놓고 정말 굵직굵직한 우리나라의 안위가 걸려 있는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변인이 하는 모든 논평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지금 공격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말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끼었다. 김건희 여사가 앙코르와트를 가지 않고 그 심장병을 앓고 있는 그 어린아이 집을 방문을 해서 위문을 했다. 쇼윈도 영부인이다. 빈곤 포르노다. 코스프레 정치다. 오드리 헵번,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과 제클린 케네디의 코스프레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과거에 우리 정부가 세워진 이후 70년 이래에 가장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체제가 구축이 되었다. 또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은 뒷전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데 바쁜데 그 공격이 전혀 합리적인 이런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꼴보기 싫답니다. 기분 나쁘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뭘 해도 지금 기분 나쁘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사진 찍은 것,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아동에 대해서 위문을 한 것 다 꼴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인과 연예인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공통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인기를 누려야 합니다. 인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면 연예인은 이렇게 좀 감성적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감성적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실패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치인은 국정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싸울 때는 감성적인 게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성적인 상태를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눈길을 보내게 됩니다. 정치인은 다양해야 한다. 그게 그만큼 복잡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드리 헵번 영화배우 로마의 휴일로 유명하죠. 오드리 헵번의 출세작이죠. 로마의 휴일. 제클린 케네디를 코스프레 했다. 뭐 따라하기 아니었느냐. 오드리 헵번을 좀 따라하면 안 됩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게 이렇게 공격할 일입니까? 정치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감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면 아예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지금 공격할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좀 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방전이 되다 보니까 그럼 김정숙은 뭐 앙코르와트에 관광을 갔다. 프랑스의 마크롱과 볼 맞춤을 하지 않았느냐. 또 뭐 팔짱을 끼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방전이 일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또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김정숙이가 수시로 등장을 합니다.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을 수행할 기본적 자질이 저는 안 되어 있다라고 보고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 자질에서 이미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윤석열 정부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대목인데 뭐 공방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오드리 헵번 얘기 나와서 로마의 휴일 굉장히 오래전에 저도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로마 시내를 돌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 로마의 휴일 현장에 나오는 장면들이죠. 관광지죠. 그 오드리 헵번이 그레고리 팩이죠. 그 남자 주인공. 미국의 신문 기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 장면, 그 계단, 뭐 트래빗 분수, 뭐 기억이 아련합니다만 그런 곳에 가면 관광객들이 전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처럼 아이스크림도 팔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걸 들고 이제 사진을 찍고 합니다. 뭐 워낙 유명한 장면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건희 여사가 오드리 헵번처럼 하면 안 됩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위문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럼 심장병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있지 그러면 그걸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뭐 그게 비슷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그걸 흉내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고 그게 지금 당이 나서서 그렇게 비난할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과 팔짱을 끼었다, 뭐 김정숙도 끼었다 이러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끼는 거 저도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감성적인 부분인 것이지 뭐 전체적으로 정상끼리 만나서 친분을 과시하고 하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각자 개인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럴 때 믿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침묵하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당이 나서서 비난할 일입니까?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 부부로서의 공적인 이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박수받을 일이죠. 관광을 한 것보다는 뭐 정말 위문한 게 박수받을 일 아닙니까? 꼴 보기 싫으면 그냥 말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그렇게 공격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공격하고 싶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한 한미일 공조 또 이 동북아의 정세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공세를 취하면 됩니다. 중국과의 균형점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국의 시진핑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균형은 균형대로 또 잡아가야 합니다. 한미일 공조는 공조대로 강화하더라도 이런 논쟁을 해야지 아무리 미워도 그냥 침묵하면 될 일을 이걸 야당이 공당이 나서서 공격을 합니다. 오드리 헵번 따라했다. 바이든 대통령 팔짱 꼈다. 이게 지금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쳤느냐?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우리 이거 참 비교해서 뭐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영부인들을 보면 대통령 영부인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젊고 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뭐 김건희 여사가 좋다 나쁘다 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떠나서 예쁜 건 예쁜 거고 뭐 젊은 건 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순방 외교에는 모두 다 이렇게 대부분 부부가 동반을 하니까 같이 가게 되죠. 또 안 가는 데는 안 가게 되고, 가게 되면 뭔가라도 해야 합니다. 뭐 당연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앉아 있었어도 안 되고요. 또 뭐 언론들이 뭘 했나라고 책임지게 되고, 그럼 김건희 여사가 아동을, 이 좀 병을 앓고 있는 아동을 방문을 하고 환경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의 기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꼴보기 싫다고 오드리 헵번 뭐 흉내 내느냐, 뭐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왜 깨느냐 이러면 이제 참 코미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지금 이렇게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공격을 하고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를 하고 촛불 집회를, 민주당의 많은 김용민을 비롯해서 많이 촛불 집회에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선동하고 하는 것은 역시 이재명의 방탄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방탄 때문에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완전히 민주당이 일부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다. 이게 오래 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그 다선 의원들이나 선거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민주당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치면 미칠수록 이재명의 민주당이 뒤집어지는 시간이 빨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으로 본다면, 총선에 대한 전략으로 본다면 참 뭐 이 말 이런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 우리 국정을 위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선거 전략으로만 본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총선까지 가는 게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유리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최근에 와서 하고 있는 이건 도를 넘었습니다. 결국 급기야 신부라는 사람들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드리자라고 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래가지 못한다. 내년 중반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너지고 나면 정치판에서 흔히 보듯이 보름 만에 민주당의 분위기는 확 다 바뀌어버립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